이제는 환지 처분이죠. 앞에서 배웠던 환지 예정지였지 않습니까?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 종전 토지에 가름하는 처분이죠. 그래서 땅 또는 건물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환지계에서 정한대로 해야 되니까 기속행위라 하죠. 이게 잘못됐으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은 그 구속적이 있고 비구속적이 있다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속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도 역시 구속적인 처분이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환지처분은 유형이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의라고 하는 것은 주든 안 주든 다 포함되지만 협의라는 것은 반드시 땅으로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응환지, 증환지, 감환지 이렇게 다 땅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 중에 뭐라 했으면 조치로 써본다면 비환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걸 맞아야 되겠죠. 그 절차가 있죠. 절차는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그럼 지정권자는 그때로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인들한테 공람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공람을 14일 이상 공람을 시키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고 60일 내 환지 처분합니다. 환지 처분은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출 한번 체크 문제를 갖다 나가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난 때는 지체 없이 공사완료 공고를 관부에 또는 공고에 하여야 한다. 맞죠? 공사완료 공고하도록 한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2번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공사설계, 관련 도서 등을 14일 이상 일반에 공람시킨다. 맞죠? 그 다음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교통단의 준공검사는 아니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거는 자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60일 내 다이렉트로 가서 환지 처분하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하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환지 처분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 내역도 포함된다. 맞죠? 다 끝났으니까 사업비 정산 다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다음날 종전토지로 본다. 자, 옮겨가도록 되어 있겠죠. 그럼 이 환지 처분의 효과를 갖다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걸 갖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지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종전 토지에 가름한 처분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공사 완료 공고했다 그러면은 결국 이를 공고하고 그 다음 주민의 공람을 시키죠. 14일 이상 공람하고 나가서 의견 제출이 없다면 준공 검사를 해주죠. 이건 누가 해주는 거랬어요? 지정권자가. 그러나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자기 자신한테 준공검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하는 이걸 갖다 뭐라면 환지 처분이라는 거예요. 자체를. 그럼 이 환지 처분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중요하겠죠. 효과는 원칙적으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이루어지겠죠. 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일단은 권리관계가 이전되고 확정되겠죠. 권리관계가 이전되고 확정됐다. 어느 날? 다음 날. 그런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되면요.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느냐? 청산금이 확정되죠. 권리관계에 따라서 청산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똑같이 어느 날
다음 날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채비지. 채비랑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팔 수 있는 땅이죠. 그럼 채비지는 누가 갖겠어요? 시행자가. 그 다음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왜 보류가 됐는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정한 자에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외울 때 이렇게 꼭 명제처럼 외웠습니다. 명제처럼 채, 시, 보, 환 꼭 명제처럼 외우세요.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 정한 자라서 채, 시, 보, 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입채환지 처분이 여기서 문제 되겠죠. 자, 입채환지 처분. 그럼 이때 입채환지 처분은 다음날 역시 뭐가 됐어요? 바로 소유권의 일부, 즉 토지의 건물의 일부, 그 다음 토지 일부로 각각 기속되어 있죠. 그 여기에 따라 나타난 저당권 역시 옮겨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당권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 또한 여기 따라서는 저당권 또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옮겨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가장 핵심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다음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되지만 그것이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 예외가 최고 많이 나온 겁니다. 여태까지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외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권리관계가 옮겨가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위 떠난다는 사람 땅 아닙니까? 그렇죠? 떠난다는 사람 땅은 여태까지 누가 관리했죠? 사업 시행자가 관리했죠. 이거는 그럼 사업 시행자가 언제까지 관련돼 있죠? 환지 처분 공고 종료일까지 관련돼 있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종료일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고 종료일이 되면 그 자체는 소멸이 돼야 되겠죠. 자, 떠나겠다는 사람은 소위 떠나겠다는 사람은 이 환지처분 공고일 그날 소멸시켜야, 소멸이 돼야 다음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그날 종료일날 소멸돼야 다음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고 권리관계가 이전되고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부지정토지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재판상 전속처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 포인트는 전속처분입니다. 거기에만 딸려 있는 거. 그래서 거기만 딸려 있는 것은 전속처분이라는데, 전속처분은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는 종전토지에 남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뜻은 종전토지에 남는다. 그러니까 종전토지에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경우는 뭐가 있느냐. 지역권. 지역권은 여기는 새로운 도로가 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종전토지에 남는 게 원칙이야. 근데 새로운 도로가 났습니다. 그러면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도로 같은 게 신설됐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도로가 신설됐다 그러면 실익이 없죠. 그럼 환지처분 공고 종료날 소멸돼야죠. 그래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도로가 있다면 실익이 없잖아요.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존재할 필요 없으면 바로 환지처분 공고
종료날 소멸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갖다 응용할 때 제가 이런 형태로다가 진도 이런 진도를 갖다 할 때 거의 해줍니다. 자, 여기 도로가 하나뿐이 없어요. 여기에 어쨌든 불특정하게 됐던 땅들에 대한 각각 주인들이 있습니다. 주인들이. 자, 이게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땅이야. 용도지역은 도시적입니다. 그래서 도시적 중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상업지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업지역. 자, 여기는 예를 들어 두 가지가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갑땅이고, 자, 이거는 을땅이고, 병땅이고, 정땅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지 땅만 빼놓고는 다 맹지네요. 그죠? 맹지니까 여기 어딘가에 서로 간의 관계에서 뭐가 설정됐겠어요? 하나의 지역권이 설정돼 있겠죠. 무슨 권? 지역권. 통행 인수 관망을 위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걸 지역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지역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지역권이 설정돼 있는데 여기다가 새롭게 이제 가져갑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도로가 만들어졌다면 지역권이 필요 없죠. 그러면 소멸돼야 되겠죠. 그게 그 뜻입니다. 근데 지역권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지역권은 그대로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종전토지에 남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요걸 갖다가 지금 있는 요 자체를 갑자리를 요걸 채비지로 쓰겠다. 그럼 채비지는 누구 것이 돼야 되겠죠? 시행자 것이 되잖아요. 그럼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새로운 시행자 되려면 얘한테는 그날 고만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날 고만둬야 떠나겠다. 그럼 그날 고만둘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걔한테 주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그날 고만둬야 되는 거 알 수 있고. 자, 얘는 예를 들어서 대신 그래, 5번지 땅 주겠다. 이렇게 했고. 너는 6번지 땅 주겠다. 너는 7번지 땅 주겠다. 그럼 7번지 땅 얘는 떠나겠다는 애야. 그럼 떠나겠다는 여기는 가서 편말을 설치해서 너 무단경작하면 죽어 이렇게 써놓겠죠. 제가 직설적 표현했죠. 자, 그게 아니라 무단경작 금지, 형사고발 조치하겠다. 그래서 지금 누가 관리한다? 사업시행자 관리한다는 거죠. 그 얘는 아직까지 정땅입니다. 떠나겠다는 그럼 돈 줘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환지처분 공고 종료일날 소멸돼야 다음날 병이 이 땅 주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봅시다. 얘는 다 상업적 땅이었는데 갑자기 을이 5번지 땅에서 6번지 땅 주인 되니까 주거지로 바뀌었네. 그럼 상업적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죠. 전속적인 거니까. 그렇죠?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환지처분의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한번 기출문제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기출 체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환지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날 종전토지로 본다. 역시 어느 날 넘겨가요? 다음날 옮겨간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2번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 행정처분 맞습니다. 기속행위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종전토지는 그대로 둔다 그랬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좀 해봅시다. 잠시 후로 가봅시다. 자, 여기 있네요. 행정상, 재판상 전속 처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전토지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셨죠? 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 공고된 날 끝날 때 소멸한다. 맞죠? 끝날 때 소멸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보리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뭐랬어요?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다음날.
보환. 보리지는 환직에서 정한 자. 맞죠?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채시, 보환. 이렇게 공부하면서 외워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구나. 그런 것을 잘 아실 수 있겠고, 5번에 보면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 와, 청산금 확정은 다음날. 결정 언제 돼요? 환지처분 시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지처분 후의 조치가 있습니다. 자, 환지처분 후의 조치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권리관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를 하는데 어떻게 등기하는 거냐? 한번 봐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환지, 예정, 지정은 can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완료됐죠. 이를 갖다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사 완료 공고. 그 다음 가서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준공인가 받고 60일 내에 하는 거 아닙니까? 환지 처분을.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이후에 가서 14일 내에 등기를 갖다가 신청하거나 아니면 촉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을 해. 그러면 이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되는데, 자, 이 공고일부터 등기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요 사이에 우리가 다른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앞에 배웠죠. 자, 여기 환지처분보다 그 이전에 처분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채비지. 앞서 배웠죠. 채비지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팔 수 있는 땅을 채비지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채비지에 대해서 뭐도 할 수 있냐?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때 이 채비지를 갖다가 처분하게 되면 민법 제 186조를 했죠. 등기가 돼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했죠. 그럼 잔금을 치러서 등기되는 시기가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비지 같은 거는 환지 처분 이전에 등기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 사이에 등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그럼 채비지 자체를 갖다가 여기 때 환지 예정지 때 안 했다면 환지 처분 후에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채비나 보류주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 이런 것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경쟁입찰 방법 이걸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채비지 가격 같은 경우는요. 폐기, 학교, 폐기물 시설 이런 것과의 관점에 있는 걸 가지고 감정가격 이하로 준다는 것.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거나 마찬가지죠. 수용 방식에서 배운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임대료 증감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임대료 증감 청구라는 것은 소위 환지 예정 지정 때 했다면 할 필요가 없지만 환지 예정지는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임대료 증감 청구는 소위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양 당사자 해줘야 되지만 이득 얻는 자한테 청구하겠지만 거의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행자는 거기서 주어졌으면 부당이득한 사람한테 즉 이득을 얻은 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 그럼 위탁 징수하는 거죠. 비행정청이면 그러면 감사도 4% 떼어주도록 돼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 문제 생기죠. 청산금이라는 뜻은 뭐죠? 과 부족분을 금전적으로 처리해 준 걸 청산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산금의 성격은 두 가지죠. 부당이득이라는 게 있죠. 부당이득은 증환지가 됐으면 부당이득한 거죠. 상대방한테. 그래서 징수해야 되겠고. 자, 우리가 했을 때 가만지가 됐으면 적법한 사업을 하다가 피해를 줬죠. 손실보상 입장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가서 교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가져가는데
청산금의 결정 시기와 확정 시기에 따랐죠. 청산금의 결정 원칙으로 환지 처분 시에 할독돼 있지만 그 이전에도 떠나겠다는 사람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럼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권리관계 확정되니까 나는 얼마 받고 얼마 주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교부 징수는 원칙적으로 환지 처분 공고된 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미리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여기는 이자를 줘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도 있어요. 일괄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원칙이지만 다만 만약에 이를 갖다 안 내더라 그러면 위탁 강제 징수하고 4% 떼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 하면 여기 소멸시효가 있죠. 자, 소멸시효 잘 알아야 되겠죠. 여기는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된 날부터 다음 날이죠. 왜? 다음 날에 이미 권리관계 이전 확정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니라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됐으면 그럼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다음 날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산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음 날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해둬야 되겠죠. 그러면 기출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해야 된다. 당연히 뭐라 할 수 있어요? 금전 청산하는 거 아닙니까? 과부족분을 물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네, 2번 과소 토지여서 너무 적은 토지, 과소 토지여서 환지에 제외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맞죠? 미리 주겠다, 떠나겠다는 사람은 떠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청산금 교부한 때 결정해 줘야 되겠죠. 다음 3번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즉 가만지는 역시 환지 처분 전에도 청산금을 미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아니죠. 우리가 분할 징수할 수 있고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요. 다음 보면은 자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 4번 감가보상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행정청 시행자가 왜 하느냐? 가서 간보유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간보유를. 그럴 경우에 시행 전의 총가액과 시행 후의 총가액을 비교하니까 오히려 시행 전의 총가액이 더 커. 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물어주는 제도를 감가보상금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감가보상금에 대해서 본다면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도로가 하나뿐이 없어. 그럼 여기에 땅 있는데 100평짜리야. 그래서 이게 8천만 원짜리야. 여기를 지금 공익적 효용이 적기 때문에 공익적 효용 증진을 위해서 강제로 교환분 앞에서 돈 가치는 하려고 그래. 자 지금 노란 걸 도로를 갖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왔을 때 어디에 속해죠? 간보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이거는 보류지 면적 아닙니까? 돌려주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건 무상으로 기속되는 거 아닙니까? 무상으로 기속. 무상으로 기속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서 여기 보니까 여기 무상이고 또 여기다가 행정청인 시행자가 뭘 갖다느냐? 여기다가 학교용지. 여기다가 소위 우리가 갔을 때 공원 붙이지. 자 이렇게 보면 이런 공공시설을 갖다 너무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앞서 했던 감정가격 이하로 주독돼 있지 않습니까? 이하로 주독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앞서 하얀 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총가액이 시행 전에 총 땅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렇게 행정적인 시행자가 되니까 간보위를 너무 과다 확보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과다하게 확보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가액이 80억이 돼버렸어요. 시행 후에 가격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돌려받은 땅을 보니까 50평짜리라는데 1억이라고 합니다. 1억 원. 1억 원. 그 얘는 분명히 여기 사이에서는 2천만 원 뭐가 되죠? 청산해 줘야 돼요. 2천만 원이 청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면적이 너무 많이 줄어들죠.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100평에서 50평 줄어들었잖아. 그럼 땅 주인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 땅 주인들이 보면 자, 땅 주인들이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 주인들은 결국 너무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까 안 많을까? 많죠. 그 불만을 최소화시켜줘야 할까 안 시켜줄까? 시켜줘야 되겠죠. 그걸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감가보상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네요. 자, 우선 보면 시행 전에 총 가액에 분해 시행 전에 총 가액 마이너스 시행 후에 총 가액을 빼서 전가액에서 자 시행 전에 토지나 건물 가액을 갖다 곱해주면 되죠. 이러면 감가보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시행 전에 것이 100억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100억이죠. 마이너스 80억.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 이게 100억에 20억 차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여기 보면 이게 8천만 원이죠. 28에 16. 1,60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건 누가 받느냐? 여기 토지 소유자나 용익권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 여기는 갑이라 이 사람이 받는 거죠. 자, 그러면 1,600만 원을 갖다 받고 대신 2천만 원 내면 나는 4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얼마짜리 받아? 1억짜리 받죠. 그러면 많이 아플까 덜 아플까? 덜 아프겠죠. 이게 바로 감가보상금의 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한다? 행정적인 시행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타 보시면 되겠죠. 기타 비중 하나뿐이 안 되는데 비용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용 부담 원칙으로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특별한 규정은 난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거기 보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설치돼야 돼, 안 돼? 돼야 되죠. 그래야 가서 준공검사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도로 상하수도는 지방자치 고유사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사무니까 언제까지 지정을 해준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까? 준공검사 전까지 설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상하수는 지방자치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전기가스는 공급하는 자가. 그러면 그중에 전기를 갖다가 지중화를 요구한다. 그러면 지중화를 요구하면 요구한 자가 50%를 내야 돼요. 2분의 1. 그런데 여기는 환지 방식이잖아요. 내 땅에 따지면 내 땅값 이미 치른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청한 자가 3분의 1. 가서 설치하는 자가 3분의 1 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도시개발 사업이 됐든 도시공익 시설 사업이 됐든 설치하게 되면 이득받는 지방자치에 이득받는 공공시설 관리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이득받는 지방자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만약에 예를 서울시와 경기도 예를 들어서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하지만 사실상 경기도 외곽순환도로죠. 이게 설치해 서울시가
이득받을 수 있겠고 서울시가 설치하면서 경기도가 이득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서로 간에 이득받는 자한테 돈을 내라면 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냈죠. 왜 안 낼까? 사회간접자본이니까 외부 유가다 이렇게 해서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할 거냐? 서로 간에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그러면 같은 도이면 도의사가 결정해 주는 거고 이것이 뭐가 있다고 쓰면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도에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꼭 국토교통장관 아니다는 거 꼭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하면 한번 기출 체크를 한번 나가보면 되겠죠. 자, 202페이지에 오면 기출 체크 있죠.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그렇죠. 자,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시행자가 부담한다. 맞죠? 시행자 부담 원칙. 맞습니다. 2번, 이득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일반은 다른 공공시설 관리자가 비용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맞죠? 전부안지 방식, 안 되죠. 우리는 바로 전부안지 방식이다. 그러면 얼마? 요구환자가 3분의 1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네요. 만약에 여기는 수용 방식이다. 그러면 가서 요구환자 2분의 1 가서 설치하는 자 2분의 1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전부안지 방식이다. 그럼 요구환자가 3분의 1 가서 설치하는 자가 3분의 1을 되도록 되어 있는 거다. 그 다음 5번 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채권이 바로 뭐냐?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는 거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다는 걸 꼭 인증해 줘야 되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토지 상환 채권 때 같이 비교했던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장은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발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거는 지방자치장 결국 누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한다. 할 수 있겠죠. 누가 한다? 시도지사. 장이 하는 거죠. 그러면 발행 절차는 이율은 채권에 발행된 시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하게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를 정합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누가 승인해 준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해 준다를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해 준다.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때 발행 방법은 도시개발 채권은 공사책 등록법에 따라 등록기간에 등록하거나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발행 방법에 있어서 세부적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취급기간 어디서 하는 거냐? 도시개발 채권의 매출과 상환 업무의 취급기간은 해당 시도가 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사항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다. 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채권을 매입한 사람 누구냐? 우리가 수용 방식 등에 의해서 환지 방식, 수용 방식 등에 의해서 국가 지단체에 이들로부터 또는 공공기관 이들로부터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또 민간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이 시행하겠다. 네, 국토의 계획 및 이혼을 법률에 해서 개발행위할 때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는 것, 또 이를 의지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여기는 상환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느냐? 5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그래서 2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쯤 하면 이제 기출 체크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죠. 도시개발 법령상 토지상환 채권 및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은 수용 방식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도 발행할 수 없고, 알겠죠? 도시공객 시설 채권에 더군다나 못한다는 걸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2번 토지 상한 채권은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네,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죠. 채권 등록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채권 등록기간 등록 발행할 수 있고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시도하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맞죠?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을 뜻했으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있자니까 2년이다 그랬죠. 자,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하고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이 법, 지금 도시개발법이죠. 다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을 체결하지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다. 그럼 지정한 자에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쯤 하면 이제 전반적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가 보면 마지막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인을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맞죠. 나 2번 지방자치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 기산으로 해서 원금 5년, 이자는 2년. 맞네요. 시행자가 지방자치인 경우는 공원, 녹지 등의 조성비를 전부 국고에 융자하거나 맞습니다. 다음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 맞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서로 시도, 대수 간에 협의가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해 준다 했죠.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가 도시개발법을 다 마친 거고 다음 강좌는 챕터 3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